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주입에서 중학교 2학년 부팀장 맡고 있는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문항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2학년 4번의 시험이 전부 끝났죠.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옆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고생 많았고 내년을 위해서 잘 준비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출문항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항 분석입니다. 매번 그랬듯이 22문제, 선택형 18개, 그리고 논술형 4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단원별로는 골고루 도형에 닮으면서 12문항, 그리고 경우에서 확률에서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논술형도 2문제, 2문제씩 고르게 출제가 되었어요. 다음은 난이도 분석입니다. 이 시험제 객관적인 난이도, 표면적인 난이도는 중하에서 중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긴장을 하겠죠. 그래도 이번에는 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맞아서 이제 틀린 문항이 없는 학생들을 최상위권, 그리고 한두 개 정도 틀린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았어요. 다음은 기출문항 분석표. 한번 보시고 어떤 단원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난이도는 어땠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제가 눈에 띄죠. 전부 다 중하, 하 아니면은 뭐 중 정도의 난이도인데 중상 문제가 한 문제 있어요. 객관식 16번이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객관식 16번 그리고 18번 논술형 4번 문제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16번이에요. 이 문제는 뭐 선택형 맨 마지막 문제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들려오는 바로는 이 문제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이제 썼다. 아니면은 끝까지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고 시험이 끝났다라는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ABC, DBC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무게중심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로 봤을 때 3인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인데 ABC와 DBC가 공유하고 있는 변은 BC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빨간색 보조선을 그려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삼각형 MPQ 그리고 MAD가 AA 닮음이 되겠고요. 닮은 비는 1대 3이겠죠. 3짜리 변이 실제로 길이가 6이라고 나왔으니 PQ 길이는 2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조선을 그려보면요. 다음 보조선을 그리는 것도 이제 DBC 그리고 ADC가 공유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변 CD를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보조선을 그리면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 두 삼각형이 똑같이 A의 닮음이고 닮은 비도 1대 3이에요. 그리고 3짜리 길이가 12라고 나왔으니까 선분 QR 길이는 4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당연히 저희 시그니처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됐지만 무게중심에 대한 더 정확한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6번의 난이도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선택형 18번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이제 문제 상황이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약간 연하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이 원점을 지나는 일치함수와 만나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0 이상 그리고 3 이하가 되겠고요. 이 AB를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표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그려놔도 자연스럽게 꼼꼼함 지수가 올라가요. 네. 여기 누락이 되어서 지금 2일 때 4, 5, 6 그리고 3일 때 4, 5, 6, 7, 8, 9까지 들어있는데 네. 표가 조금 잘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6개, 6개니까 36이 될 것 같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3개, 여기서 누락된 2개까지 합쳐서 총 9개. 그래서 구하려는 확률은 36분의 9, 따라서 4분의 1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선택형 마지막 문제죠. 근데 뭐 그림을 그리는 것 때문에 변별력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얘를 카운팅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희 학원에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해보신 학생들은 이 삼각형 내부의 점의 개수라던가 이렇게 더 당연히 똑같은 문제를 내도 더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학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함정 하나 없이 이런 문제가 선택형 맨 마지막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논술형 4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항도 논술형에서 맨 마지막 문제고 이 시험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6점짜리로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AC 보조선을 그려보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점 Q가 무게중심이 되죠. 그래서 비율을 얻어낼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장된 보조선을 그려서 연장 보조선의 교점을 M이라고 하면은 이제 FC의 길이가 DC의 길이, 한마디로 AB 길이 절반인데 심지어 두 개가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그 조건들도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 P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이제 1대 4의 비율을 그 닮은 비를 가지게 되죠. 이걸 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건 그냥 해설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부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최고 득점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푼 거를 그대로 이제 답안지에 옮겨 적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뭐 모래시계 닮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푼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쉽다라고는 말을 못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이 시험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문제, 또 제일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는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드리도록 할게요. 총평 없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지극히 개인적인 강사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이 시험지가. 이 시험지를 실제로 제가 다 받아보고 푼 다음에 육성으로 나왔던 소리가 진짜 재미없다 라는 얘기였어요. 이전의 삼육중 기출을 보면은 예전 삼육중 기출에는 그래도 감동이 있는 시험지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지는 재미도 감동도 없는 시험지였습니다. 저한테는 재미가 없는 시험지였고 이제 학생들한테는 좀 보람이 없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를 위해서, 이 시험을 위해서, 물론 이 학교 시험을 100점 맞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 과정을 완성하고자 하는 이제 구주입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겠지만 학생들이 4, 5주 동안 공부할 만한 시험이었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보람이 없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왜냐면 이 시험지가 당연히 변별력이 없어서겠죠. 지금까지 파악된 만점자 수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100점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가채점 결과가 되겠고요. 그러면 전부 다 100점을 받으니까 뭐 내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심화 1반, 심화 2반, 수준별 분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분 점수 감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뭐가 비어있는, 없는 시험지였지만 저는 이번에는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1학기 시험,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서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로는 서술형에 대한 얘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험지 문항을 뭐 이의제기를 신청을 했는데 뭐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더 주셨다. 아니면은 뭐 점수가 더 깎였다라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동일한 조건을 썼는데 점수를 주고 동일한 조건을 썼는데 점수를 뭐 깎았다, 안 줬다라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술형 문항에서 모든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려면 강사의 주관적인 개입이 아니라 이제 명확한 채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뭐가 좀 없는 시험지였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습 전략입니다. 이제 학생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번 4번의 시험이 끝났지만 내년에 3학년 1학기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을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수학 1에는 총 4개의 단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개 반 정도의 단원이 3-1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대로는 아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 3-1 내신에 공통수학 1이 과연 영향이 없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통수학 1을 이미 좀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걸 조금 더 다지는 거, 그리고 만약에 공통수학 1을 아직 배우기 이전의 학생들이라면은 이번 방학 때 공통수학 1을 학습을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주입의 이제 내신 대비 타임라인입니다. 먼저 내신 위잉, 그리고 내신 코어, 내신 시그니처, 구주입의 3개의 교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시험을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도가 올라왔는지를 한번 견져볼 수 있는 시험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 서술형 모의고사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보충,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형, 그리고 정오편별 연습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구주입에는 항상 이렇게 완벽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 만점을 넘어서 그냥 그 과정의 완벽한 완성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생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1년의 사이클을 스피드 스케이팅이랑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피드 스케이팅 트랙을 보시면은 일직선인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을 저는 학기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곡선 구간은 자연스럽게 방학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모든 추월은요 곡선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미지로 구주입의 상징색 입고 있는 이제 선수가 맨 앞장을 서고 있어요. 구주입에서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이미 선두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조금 더 이번에 스포트를 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추월의 발판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길을 갈고 닦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설 영상을 맡은 중학교 2학년 부팀장 이주형이었고요. 저는 또 내년에 한 번 더 기출문항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